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이 어제 공식 발효됐습니다. 말 그대로 초강경 역대 발의된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 제재 법안은 역대 발의된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거래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 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다음 달 뉴저지 한인회 밤을 개최합니다. 3만 달러를 목표로 한인회 간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달 18일 오후 6시에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뉴저지 한인회 밤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3만 달러의 기금을 목표로 이 가운데 15,000달러는 한인회 간의 건립 비용으로 나머지는 한인회 운영 경비와 소규모 단체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한인회 밤 행사에는 한인으로서는 뉴저지 최초로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에 당선된 수잔신 앵글러 프리홀더가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또 지난 2009년 매트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 테너 이성은 씨가 초청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발렌타인데이 쌍쌍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한인 사회 성장에 초석을 다져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자리로 푸짐한 상품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발렌타인 파티는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점심 식사 대접과 커플 장기자랑, 리즈마 제이 댄스팀과 장고춤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오늘날 한인 사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분들 키우시고 가장으로서 힘드시게 생활을 사셨던 분들 오늘 오셔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마음껏 엔조이 하시고 또 푸짐한 경품 준비됐으니까 그것도 받아가셔서 오늘만큼은 아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떡과 과일 등 푸짐한 상품도 주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대폭 증액되는 경제 예산과는 달리 전국의 대테러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시 대테러 연방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2016에서 17회계년도 전국 도시 대테러 예산을 지난해 6억 달러에서 3억 6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 대테러 지원 예산도 지난해 1억 8천만 달러에서 50%나 줄어든 9천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17일 빌 드 블라지오 시장과 윌리엄 브렌튼 뉴욕 시경국장,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시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당국의 대테러 예산 삭감 계획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84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돈을 들이는 일은 절대 생략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산 삭감으로 뉴욕시 각종 대테러 인력과 장비는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폭탄 감지견과 보안 카메라, 화학 감지기를 비롯해 무기 발사 훈련 등 각종 대테러 장비와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브렌튼 시경국장은 테러 공격 위협이 가장 높은 도시에서 대테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연장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 갱신을 할 수가 없어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분증명 특별 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와 주재원 등 비이민 비자 연장 처리가 7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분증명 특별 서류를 발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옴부즈맨 전화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들이 승인서 없이는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들과 배우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서비스국이 DMB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비자 연장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화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DMB 베네핏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메일 발송자들에게 이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비싼 물가만큼이나 학비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주립대 연간 평균 학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타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고급 인력을 빼앗기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고등교육행정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4년제 주립대의 연간 학비 평균은 13,30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전국 평균은 9,142달러로 조사됐습니다.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역시 뉴저지 학교들의 연간 학비 평균은 4,600달러로 전국 평균인 3,962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온라인 매체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전국 교육 통계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뉴저지의 높은 학비가 주 전역 12학년의 약 3분의 1을 타주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타주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시 뉴저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문 만큼 뉴저지 경제 발전이나 세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주립대 지원금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주립대 지원 예산은 14억 546만 5천 달러로 올 회계년도보다 2.9% 줄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지난해에만 1,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금전 피해도 피해지만 신용 점수에도 타격을 받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미은퇴자연맹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소셜번호나 생년월일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 신용카드 계좌를 만드는 사기 유형 발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 전역에서 이 수법에 피해를 당한 주민 수는 총 1,300만 명에 피해액 또한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종 사기범들은 특정 피해자의 유출된 정보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게다가 구매한 물품을 다시 작물로 팔아 넘기면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신용 점수에 타격을 입는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사용이 빠른 속도로 보급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OS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키고 각 은행 또는 크레딧 카드 사이트 이용 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것, 또 수시로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챙겨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억의 공중전화 부스가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뉴욕시에 쓸모없어진 공중전화 부스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들어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무료 와이파이 존 키오스크인 링크 NYC를 공식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크 NYC는 약 10피트 높이의 키오스크로 전화기와 태블릿 PC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뉴욕 지도 등도 검색할 수 있고 미국 내 무료 인터넷 전화도 걸 수 있습니다. USB 포트로 휴대폰 등 개인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뉴욕시 민원 전화인 312를 비롯해 위급 상황
상황 시 911 연결도 가능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링크 NYC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거기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맨해튼 3번가 선상 14에서 45가에 설치한 15대 링크 NYC를 오는 7월 말까지 5개 보로에 걸쳐 5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4,5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링크 NYC의 인터넷 속도는 뉴욕시의 평균 인터넷 속도에 비해 20배나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의 명물 하일라인 공원이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고 쇼핑몰과 함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하일라인 공원이 지난 2014년 마무리된 제3구간 공사 후 맨해튼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확장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국은 허드슨 야드 인근 30가 선상을 따라서 10번가에서 11번가로 이어지는 420피트 길이의 총 면적 4,500스퀘어피트의 공간을 하일라인 공원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의 하일라인 공원과 같은 수목으로 우거진 고풍스러운 산책로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맨해튼 출시 지역에서 허드슨 야드까지 이어지는 하일라인 공원이 30가를 따라 서쪽 방면으로 보다 크게 확장되는 셈입니다. 조만간 허드슨 야드 지역 1,200만 스퀘어핏 면적의 주상 복합형 건물에 대형 쇼핑몰과 다양한 부대 시설이 들어서면 대단히 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이 아시안 미디어 데이를 갖고 다문화 커뮤니티와 함께 LA PD와의 벽을 허물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를 전담하는 미디어팀 경관들과 협력하고 앞으로 커뮤니티에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경찰국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린 LAPD 아시안 미디어 데이는 미디어 담당 공보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앤디 나이먼 캡틴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나이먼 캡틴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LA에서 범죄율 감소와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경관들과 커뮤니티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커뮤니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디어들이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s that we really try to facilitate giving our media the best access that we can give you. We try to bring in people, recruit people for media relations that speak a variety of languages, hopefully so that your viewers are able to hear information about law enforcement and LAPD and the city of Los Angeles in their language. LAPD는 지난해 8월 다문화 커뮤니티와 경관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디비전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디비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루비 말라치 캡틴은 앞으로 다문화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타운홀 미팅 등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s one of our goals is to build that understanding so that we can work together and encourage our communities regardless of what your status is that you can call the police and that we are here to help you. 현재 한인 미디어 담당 경관은 제인 킴, 토니 임, 그리고 크리스토퍼 노 경관 등 총 3명. 이들은 앞으로 커뮤니티 릴레이션십 디비전을 도와 한인 커뮤니티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많이 나가서 그 사고 나면요 컨티뉴 팔로우업을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이어 or 페이퍼를 보내면서 플라이어를 보내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알으시면요 전화하고 이 LAPD를 전화해달라고 그래요. LAPD 측은 단순히 커뮤니티 릴레이션 디비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아시안 미디어 담당 경관들과 협력해 커뮤니티와 소통을 강화하며 LAPD와 커뮤니티와의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동물은 그저 동물답게 살도록 두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원숭이 해를 맞아 원숭이들이 대목을 맞았지만 정작 원숭이들에게는 반가운 사실이 아닙니다. 혹독한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동물원. 기저귀를 찬 원숭이들이 쪼르르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어느새 드레스를 차려입고는 조련사와 함께 왈츠를 추고 록밴드로 변신해 드럼을 치는가 하면 공중제비를 돌며 흥을 돋웁니다. 교복을 차려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お猿さんは学校は好きじゃないと思いますよ。ずーっと座ってなきゃダメなので厳しいこともあるけども 원숭이해가 밝으면서 원숭이들의 주가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고된 훈련을 견뎌야 하는 원숭이들의 생활은 고달퍼지고 있습니다. 서커스 전문 원숭이들을 양성하는 중국의 원숭이 마을. 원숭이 한 마리가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 끌려가더니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물구나무를 섰다가 넘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他这个搞得能有劲，那个失了分才能管你的。 외주를 타는 염소의 뿔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숭이는 날아오는 단검을 맨손으로 받아 입에 무는 위험천만한 묘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马上就到春节了，后年，特别是今年是个后年，马上就到春节了，我们还要参加这个旅博园。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말 원숭이를 위한 해라면 이런 학대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被迫做这些的唯一的一个真相就是他们很害怕，如果他们不做会有什么样的后果？那其实也就是体罚。 하지만 원숭이 서커스의 생계를 의지해온 마을 주민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这是从我爷爷、我父亲，从那一辈都开始了，一直传到现在。 인도네시아에서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원숭이들을 두고 비슷한 학대 논란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숭이 구걸을 금지시키자 주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원숭이와 마을 주민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캠퍼스 내 총기 휴대 허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텍사스대 그레고리 펜프스 총장은 어제 학내나 강의실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차고 옷으로 가리거나 보이지 않는 방법인 컨실드 캐리만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총기 허용 구역 가운데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교수진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버스 월 정기권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마이틱스라는 스마트폰 승차권 구입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트랜짓 버스 월 정기권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버스에 월 정기권만 구입 가능하고 편도 승차권 구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내 버스 구간의 월 정기권도 앱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트랜짓 측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프린트한 입장권으로는 야구장에 입장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뉴욕 양키즈 구단 측은 지난 몇 년간 이를 위조한 가짜 입장권 등이 성행함에 따라 이번 2016년 시즌부터는 이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야구장을 직접 방문해 정식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는 모바일 입장권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담아와야 합니다. 플러싱 노던 블로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옛 RKO 키스 극장 자리 재개발 계획이 2년여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JK 에퀴티는 2013년 12월 건물을 매입한 후 고급 콘도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수많은 개발 업체로부터 건물을 사겠다는 오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결국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점차 흐려지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다소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